희망이 없고 내가 쪽방촌에 살더라도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한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그러한 정치인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호도 좀 해주면 목이 덜 아플 텐데. 여러분, 이제 보수를 바꿉시다. 국민의힘을 바꿉시다. 정규재 주필님은 접수하러 가자고 했는데 저는 좀 겸손하게 국민의힘 들어가서 변화 개혁을 이끕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보여줍시다. 어려운 분들을 대변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변하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저 조원진에게 힘을 주시고 맡겨주시면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재개발한다고 다 뒤집어 놨어요. 제 성당동, 제가 17년 살았거든요. 더샵 아파트 앞에 성당동 재개발 뒤집어 놨죠. 감산동 재개발 뒤집어 놨죠. 두루 1, 2동 재개발 뒤집어 놨죠. 지금 온 동네가 마을이 초토화가 돼 있어요. 권영지는 동네를 모르니까 그게 왜 초토화된 줄을 몰라. 바로 권영지 때문에 그게 초토화된 겁니다. 왜?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니까 아파트 값이 반토막 나요. 신규 아파트 값이 반토막 나니까 기존에 살던 저 조원진 같은 아파트도 공시지가가 4억에서 3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달서구가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분양 아파트 가장 많은 데가 중구고 그 다음이 달서구입니다. 온 동네가 폭탄 맞았듯이 재개발 때문에 동네가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걸 보고 달서구 병이 가장 못 사는 동네라고 그렇게 비하를 합니다. 지 때문에 그래 된 줄은 모르고 지가 아파트 물량 많이 내놓은 바람에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업자들이 아파트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재개발하겠다 해놓고는 어떤 데는 6천억이 물려있고 어떤 데는 600억이 물려있고 지으면 망하니까 뭐 짓지도 못해. 왜? 권영지 때 아파트를 워낙 허가를 많이 내줘가지고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아파트 사시는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이 조원진의 운동원이 된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내 재산 네가 왔다 떨지 않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영진은 재산이 늘었어요. 왜? 재산 늘죠. 노원구의 아파트 값은 올랐거든.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값은 올랐단 말이에요. 대구 시민들 아파트 값은 반토막이 났는데 자기 아파트 값은 아파트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늘었지. 여러분, 한 사람이 지도자가 시장이 시정을 잘못하면 그 피해는 시민이 고스란히 맞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아파트 이렇게 값 들지 않고 뭘 아파트 많은 달서 병에 나오냐. 그냥 자숙하고 시민들한테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암만 얘기해도 안 듣는 친구니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방법은 4월 10일 날 선거로서 네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다시는 시정 운영 잘못해가 대구를 망친 그러한 시장이 국회의원의 설거문이 들어오는 거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권영지 노원구에서 떨어졌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제 서상기 두 사람이 시장 나갈 거다. 그래서 제가 권영지한테 직접 전화해서 왜 고등학교 3년 후배한테 불쌍해가지고 대구 내려와서 정치해라. 그런데 그 친구 뒤통수 치고 시장 나갔잖아요.
저 뒤통수 치고 시장 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불러서 대구에서 정치하라 했는데 저 뒤통수 치고 시장 나갔죠. 대구는 12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청구고등학교 선배 저 하나입니다. 하나. 정치하는 사람. 그런데 국회의원 했던 사람 저 하나예요. 12개 선거구 팽개치고 선배 하나 있는 달서병에 나오는 게 그게 인간입니까? 경북고등학교 출신들이 싸울 때 말고 제가 대구에서 뺑뺑이 일기라는 거 알죠? 제가 평준화 1, 2세대입니다. 그 평준화 1, 2세대의 불문율이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고등학교끼리 부딪히지 않는다. 왜? 같이 부딪히면 고등학교 동문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고등학교 동문이 깨져버렸어요. 아니 지가 왜 달서병에 나와서 여기 나옵니다만은 잘못된 겁니다. 인성이 잘못됐다. 인성이. 한번 대신한 거는 선배니까 참아주지만은 두 번을 고등학교 선배 지역에 나오는 그것은 인간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 시정도 망치놓고 아파트값 반토막 내고 대구시장 중에서 제일 잘못했다는 사람이 설거먼적 선배 지역구에 나와가지고 또 동네 돌아다니는데 제가 참 그래서 내 눈에 좀 보이지 마라. 알라 같단 말이야. 알라. 왜 권영지를 보면은 그 얼굴에서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유성민이나 김무성이나 그 다음에 이준석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죠. 정치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구의 정치는 무게가 있는 겁니다. 한 발을 움직여도 무거워야 되고 한마디를 하면은 지켜야 되고 특히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러한 것이 대구의 정치다. 그러한 대구 정치를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대구에서 오래 살질 않아서. 저같이 대구서 자라고 대구서 나와서 대구서 자라서 대구서 이렇게 생활하고 제가 성당동 더샵 아파트에 17년 살았는데 뭐 아파트 값도 떨어졌지만 이상할 데도 없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성당동 더샵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시장 선거 끝나자마자 대구에 있었는가요? 권영진 시장이? 없었잖아요. 노원 같잖아요. 노원. 그러다 다시 다음 정부에 내려와가지고 어디 이상한 그런데 좀 레미안인가 그 아파트 또 툭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또 갈 사람. 좋은지는 대낮 떨어지나 성당동 더샵 아파트에서 달서구를 지킬 사람, 대구를 지킬 사람. 누가 국회의원 돼야 됩니까? 누가 달서구 병의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조원지 2호 8번 조원지. 어제는 선크림을 얼굴에 발랐더라 위에서 내려왔는데 따가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도 좀 따갑네요. 대구에 제가 12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대구에 철도 다 없애자. 제가 전 세계를 많이 다녀봤어요. 철도는 시 중심으로 처음에 발전할 때 그래 할 수밖에 없는데 큰 대도시는 철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거를 12년 전에 또 제안했더니 권영지가 무슨 헛소리 하냐고 그래요.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시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제안한 달구벌과 빛고래 달빛철도 그거 KTX 아닙니다. 산업철도입니다. 사람도 타고 물건도 나르는 그걸 통해서 동서교류를 하고 대구에도 불균형 국토 불균형을 좀 없애보자 해가지고 제가 제안한 게 이번에 특별법 통과됐죠. 12년 전에 철도 45m 지하로 넣자. 그래서 대구를 갈라놓는 이 철도를 없애고 대구에 민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대구에 돈이 좀 돌도록 해보자. 12년 전에 제가 제안했는데 권영지 헛소리 한다고 묵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법 통과됐습니다. 누가 옳았어요? 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제안한 이러한 안들이 특별법으로 지난 국회에서 다 통과가 돼서 제가 국회의원 되면은 그 사업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루정수장 자리에
신청사 유치했는데 아무튼 홍준표 시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땅 팔아가 한다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두리종수장 신청사가 홍준표 네 개인 집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빨았다 네 멋대로 하냐고. 그거는 제가 무슨 얘기냐. 이것은 하나의 시청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이 달서구나 서구 중심에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발전의 중심 축으로 만드는 건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반조각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김용판 의원을 도와주려고 했던지 간에 이제 원한대로 했다 하니까 제발 마음 변하지 말고 제가 당선되니까 관계 나쁜 권영지가 아니고 조원진이하고 좀 선발을 딱딱 맞춰가지고 시청사 조기 착공해가지고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상대 막았잖아요. 기상대 들어왔으면 대구말로 조질 뻔했습니다. 왜? 그 지역 개발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두류3동, 감산동, 두류 1, 2동, 성당동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이제 원한대로 홍준표 시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대구 서구의 중심에 축을 만들어서 우리 서구에 있는 또 달서구의 서구에 있는 서부 쪽에 대구 시민들도 잘 산다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대우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33살에 그 당시에 93년도에 대우그룹의 최연소 부장으로 제가 들어갔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천하의 김우중 회장이 조원진이를 키우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어요. 그분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라. 저는 그래서 이 두리종수장 자리가 폐쇄가 되니까 우리가 1일 30만 톤 물을 먹던 관로가 이 폭 정도의 관로가 땅에 묻혀 있어요. 낙동강에서 이까지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거 묻으려면 수천억이 들어갈 텐데 그 보배와 같은 게 땅에 묻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도 저 보이는데 저 지붕 끝으로 딱 가면은 저기가 가압장입니다. 가압장을 털면은 30만 톤 물이 칼칼칼칼 쏟아집니다. 제가 이 성당무시 옛날에는 지저분하고 더러웠는데 제가 사실은 밑에서부터 다 끌어올렸잖아요. 지금 냄새 안 나죠? 제가 다 했죠. 두리공원에 오른쪽에 올라가다 보면은 수로 제가 다 만들어드렸죠. 여러분들 물이 흐르잖아요. 여기 두려공원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이고 그래도 좋은 집 있을 때 할 거 다 해놨다. 근데 그게 다 한 거 아니에요. 옆에 주차장 시설을 다른데 확보를 하고 이 성당못을 다시 옛날로 복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롯데월드와 같은 석촌호수 같은 크기의 호수가 되는 겁니다. 그 복원 작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성당동, 볼리동, 본동 쭉 가면서 복개천이 되어 있는데 복개를 열어야 됩니다. 물이 흐르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깨끗한 물이 흐르는 도시, 낙동강 물 깨끗한 일급수 물들이 잘잘잘 흘러서 들어가는 도시를 만들어서 물만 흐르면 되느냐? 아니잖아요.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성당못으로 올라오는 소위 말하는 대구의 베네치아를 내륙의 수상도시를 제가 만들겠다. 이것은 여러분요, 처음부터 관로를 묻어가지고 복개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흘리는 걸 준비해가지고 하려면 1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돼 있어요. 이만한 관로가 저기 낙동강에서 여기까지 묻혀있죠. 파이프만 열면은 30만 톤 물이 콸콸콸콸 흐르죠. 이 복개해놨는 옆에 성당무, 저 주차장 또 공간도 다른데 확보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당무를 복원을 하는데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성당무으로 오도록 배를 타고
낙동강으로 내려가면서 주변의 상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대구 신청사하고 대구 두류공원하고 또 이월드하고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볼거리를 만들고 대한민국 최고의 먹거리를 만들고 대한민국 최고의 양질의 일거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웃음이 잦아지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원지 기호 8번 수조원 들어간